오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 이제 가방을 챙겨볼... 아 맞다, 나 가방 안 들고 다니지? 핸드폰 충전만 빵빵하게 챙기면 돼. 신입입니다. 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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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에 선배들한테도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다. 스마트 금융 자산관리 도전기 나 혼자 한다. 금알못을 금전알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여러분, 금융거래를 할 때 인싸구별법이 있는데 아시나요? 자, 갑자기 분위기 테스트, 가쁜 테스트. 자, 여러분, 제가 송금을 하려고 해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사용 어플에 따라서 인싸, 아싸 구별법 아시나요?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은 주로 토스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요. 30대 이상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송금을 하더라고요. 전 주로 토스를 사용한답니다. 토스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해서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토스나 카카오뱅크를 사용은 하는데 모임 같은 걸 하면 한 사람이 결제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n분의 1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냥 카카오뱅크로 보내줘 버렸거든요. 처음에 이거 뭐야? 이러더니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토스나 카뱅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서의 송금, 외화 환전, 예금처럼 한 곳에서 처리했던 기억이 많죠. 하지만 요즘에는 각각의 서비스를 분리해서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니면 많이 들어봤던 토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송금 서비스를 분리해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송금, 모바일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분리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언번들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 단어만 보면 언번들링, 뭔가 이렇게 언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리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영어 좀 약해가지고 금융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찾는 분 있죠? 금융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번들링의 개념이 이제 모아내기, 하나의 패키지 이런 느낌인데 언번들링은 쪼개기, 분리하기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서비스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여러 금융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 왔다면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테크핀 기업들이 이 쪼개진 여러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만 더 잘 전달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급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금융 서비스라면 네이버 페이가 등장해서 지급결제 서비스만 더 잘 전달한다든가, 구글의 송금 기능이 또 추가되면서 송금 서비스만 더 잘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송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금융 서비스의 일부 영역만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언번들링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의 김광석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번들하면 떠오르는 게 꽃다발이거든요. 제가 꽃을 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꽃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먹을 수 있는 꽃도 괜찮습니다. 전 먹는 걸 더 좋아. 네, 영어 시간에 번들의 개념을 배울 때 꽃다발 같은 그런 다발로 배우잖아요. 언번들링은 그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각각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 간편 결제해요, 간편 송금 써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채팅 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왜 다 조용히 계셨죠? 스스로 아싸 인정하시는 건가요? 자,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쓰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페이코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인터넷 쇼핑, 인쇼를 하면 그렇게 쿠폰을 준다고 6,000원을 깎아주겠다고 하라고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개미지옥이야, 개미지옥. 결제가 편해도 너무 편해요. 통장이 완전 텅장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 네, 가입은 쉽습니다. 본인 아이디를 만들고 결제 순환을 등록하면 끝.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휴대폰 결제도 되더라고요. 결제할 때 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등록 완료. 한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턴 페이코 결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게 좋은 게 모바일에서도 PC에서도 한 번만 등록하면 어디서든 언제나 결제가 가능해요. 비밀번호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결제한다고 신용카드 찾고 CVC 번호 찾고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페이코의 경우 안드로이드, 아이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한데요.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에 막 카드 꽂고 다니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페이코는 아이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코드 결제, NFC 결제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코는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한데 물론 페이코 가맹점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페이코 앱으로 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충전식 선불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후불 결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핸드폰 교통카드의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보조 배터리 막 이따시만한 거 들고 다니고 이렇게 막 충전기 막 들고 다니면서 보면 계속 꽂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꺼져도 기종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결제가 가능하다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티머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사용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 기반 어플을 이용할 때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특히 구글 플레이의 경우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고 포인트 결제 시 2%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되면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바로 다음으로 토스 하겠습니다. 토스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핀테크 업체 중 1세대? 많은 분들이 사용한 어플로 알려져 있죠. KPMG에서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을 매년 선정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없었는데 2017년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으로 토스가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 한국 기업으로는 최고의 성과였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앱이었어요. 기존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거래가 가능했는데 공인인증서 없이 30초 내에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간편하게 최소한의 클릭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감성, 재미까지 추가했더라고요. 토스는 독특한 마케팅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토스 송금 지원 이벤트라고 해서 토스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에게 송금 지원금을 보내주면 토스 가입을 하면 지원금을 실제로 넣어주더라고요, 계좌로.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좋은 경험도 같이 쌓아주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과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 은행의 금융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금융 현황을 기반으로 나를 위한 금융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신용 등급도 무료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타임라인 서비스로 흩어져 있는 거래 내역을 시가순 한 번에 정리를 해줘서 가계부 쓸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가능한 서비스도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보험, 투자, 환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써보셨다면 한번 써보시면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카카오페이 보고 가실게요. 카드나 페이머니를 연동해서 지문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고요. 대형마트부터 플리마켓까지 바코드, QR코드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결제 가능한 가맹점도 엄청 많더라고요. 카톡 친구끼리는 바로 송금할 수 있죠. 계좌번호 역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송금 가능. 온라인 송금이지만 송금 봉투에 담아서 줄 수도 있어요. 예약 송금도 가능하고 더치페이도 바로바로 계산해서 요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청구서 제공, 멤버십 관리, 투자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 저는 온라인, 모바일 결제만 해도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더욱더 편리해지다니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홍채 결제 시스템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떤 기술이 개발 중인지 미래에는 얼마나 더 간편해질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국내 공항을 이용할 때 6개 정도 있잖아요.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까요? 안 가지고 다닐까요? 많은 분들이 신분증 없이 어떻게 공항을 이용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안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미 제 신분증과 그리고 지문과 정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지문 혹은 정맥만 가지고도 국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생체인식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홍채 인증, 얼굴 인증, 목소리 인증, 지문, 정맥 인증 이런 여러 가지 생체인식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개인인증 절차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결제 수단과 연동되어서 지급결제가 아주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하면 ATM기에도 바이두의 얼굴 인식 기능이 적용된 AB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이죠. 근데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카드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통장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은행 서비스를 모두 누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개인 인증 절차를 가볍게 하고 간단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핸드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은행 계좌번호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핸드폰 어플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수수료 없이 오늘 라임 좀 괜찮은데요. 송금이 가능하니까 정말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스마트 금융이 저와 함께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안녕!